요즘 사실 자동차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자동차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을 80% 점유한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독점인데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글로벌적으로 80%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번 같이 초대를 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형 성형해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소 시스템의 이기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길래 자동차 업계 80%를 점유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자동차, 그 외 일부의 이런 전자금속 부품을 만들 때 거의 이제 오토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오토폼이 글로벌 80%를 점유할 수 있는 건지.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롤케이처럼 둘둘만 얇은 철판 호일을 좀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근처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막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린 거 보면 달팽이처럼 생겨가지고 저거 어디에 쓰는 걸까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철판들이 나중에는 금형으로 꽉 눌러 찍으면 자동차 문짝이 되고요. 그리고 오토폼은 그 금형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가상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전 비전공자다 보니까 철판을 이용해서 문짝을 만든다는 거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상에서 굳이 찍어보지 말고 실제로 찍어보면 더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테스트는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얇은 철판 같은 경우는 찍다 보면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이 될 거고 주름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다 돈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몇 번 찍어보고 괜찮은 걸로 쭉 진행하면 된다. 그게 더 가성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에서는 직접 찍어보는 것보다 가상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금형 한 벌이 만들어지는 금액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 이상이 될 수 있는데 다 만든 뒤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수정하고 다시 깎는 일정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걸 사전에 미리 오토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애초에 안 찢어지고 주름이 안 지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성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옛날에는 몇 번 찍어보고 하는 게 저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품 개발 기간이 아주 짧아졌어요. 그래서 금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대략 한 3개월, 길게는 5개월씩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액적인 것도 있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3개월 정도면은. 저는 그냥 한 달 이내에 딱 작업 완료돼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이게 금형이라는 게 일반 철을 깎는 게 아니라 엄청 단단한 걸 깎아야 되니까 정말 조금씩밖에 못 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고급 제품을 다룬다거나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걸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단순히 그냥 테스트 해본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제품이 안정적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답한 성형 해석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오토폼 말고도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가 80%를 독점을 하게 됐을까요? 일반 성형해석 프로그램은 성형해석만 제공하게 되는데 오토폼 같은 경우는 오토폼 안에서 모델링을 진행하고 바로 그 모델링을 통해서 성형해석까지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됐을 때 CAD에서 다시 수정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넘기고 하는 작업들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럼 얘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나요? 네, 오토폼 안에서 바로 수정이나 이런 작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토폼 프로그램이 장점입니다. 그게 진짜 오토폼에서만 된다 그러면은 큰 메리트긴 하겠네요. 그죠. 이게 데이터 변환을 할 때 간혹 모델링이 손상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모델링을 수정하고 손상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토폼이 기술에 되게 진심인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치를 해보니까 AI 기능들도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재 AI 기능은 뭐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앱이기 때문에 오픈되는 건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기술력에 그 정도 점유율이면 주식을 안 할 수가
들어보면은 자체만으로도 되게 완벽해 보여요. 이런 기업이 어디를 인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인수한 데는 이제 스탬팩이라는 박판 성형 해석 프로그램이고요. 오토폼 자체만으로도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스탬팩이라는 거를 굳이 인수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토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영역의 초박판 부품들을 스탬팩으로 성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충분히 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탬팩이 노리고 있는 그 초박판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얇다라고 하지만 한 0.7mm 정도 되는데 스탬팩으로 그보다 더 얇은 0.1mm, 0.05mm 부품들 형상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0.05mm라고 하면 정말 얇은 것 같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확인해보면 뭐 이런 카메라, 렌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얇은 제품군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런 프레임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반면에 좀 더 두꺼운 이런 제품들도 가능합니다. 그럼 오토폼이랑 스탬팩은 겹치는 제품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스탬팩은 스탬팩 나름, 또 오토폼은 오토폼 나름의 영역군에서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판 성형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하셨던 것 중에서 이런 것도 하더라 하는 것들도 있나요? 계절은 좀 지났지만 보통 겨울에 가습기 많이 사용하시죠? 그쵸. 저희도 요즘 가열식 가습기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스테인리스 통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가습기 밑에 보면 이렇게 물 담는 통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 그런 깊은 제품군을 다룰 때 스탬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속, 철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큼직큼직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메라도 있고 휴대폰 프레임도 있고 가습기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작은 물건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많이 만드네요. 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져 있는 그런 제품군에서도 금형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곤 하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스탬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아까 똑같이 테스트를 해서 실제 적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랑 시뮬레이션이랑 100% 똑같은 건가요? 입력하는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의 조건들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00%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단다고. 잘못 넣으면 잘못 나옵니다. 모든 해석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렇고요. 근데 정말 완벽하게 내가 데이터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기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형이 깎여져 있는데 금형 자체가 잘못 깎였을 수도 있고요. 그 오차까지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환경에서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현장의 데이터를 100%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쓸 때 100% 이거를 믿어서 이대로 써야지가 아니고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거를 좀 적용해 본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까요? 이걸 100% 정답이다라고 보면 어렵고 참고친 거죠. 보통은 이제 가장 앞에 있는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시제품이 나오고 나서 수정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과정에서 해석을 충분히 사용을 해야 후에 있을 어떤 수정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앞부분에서 뭔가 준비를 많이 딱 해놔야 뒷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도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궁금한데 시간도 절약이 되고 비용적으로도 절약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스탬팩을 썼을 때 체감되는 숫자로 이걸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40% 이상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경험 많으시잖아요. 경험에 의한 추측일 거잖아요. 한 20%만 돼도 좀 많이 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40%라면은 확실히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꼭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런 제품의 문제를 파악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어떤 수정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어떤 비용적인 문제를 스탬팩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라면서요.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꼭 뭐 연매출 100억, 1000억 이런 업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연매출 50억 더 내려가서 2, 30억인 업체들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요. 혹시 그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최근 연매출 한 2, 30억대 되는 업체였고 그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제품군에서 공정 프로세스를 감축하는 사례로 활용을 했고 그 활용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매출 2, 30억이라고 하면 어떤 제품인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테인리스 통 만드는 제품군의 회사였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몇 공정에 나누어서 천천히 찍는데 이 한 번 한 번도 결국에는 금액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공정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번에 깊게 찍는 게 아니라 특정 깊이만큼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최적의 깊이를 모르니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깊이를 찾고 뭐 예를 들어 20만큼 찍었던 걸 알고 보니까 30까지 찍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하기 전에 성형 해석을 통해서 최적화를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뮬레이션 제품이라고 하면 재질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왜 중요해요? 보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개발단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개발을 할 때 소재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공정을 짜야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스 기기에 소재가 적합한지 또는 전기가 통하는 애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특수 소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개발단에서는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써서 소재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탬팩 같은 경우는 재질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재질별로 나눠져 있고 또 특수 소재인 황동, 구리까지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됐다 하는 고객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최근 고객사에서 이 재질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스탬팩에서 많은 재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질로 테스트를 했고 성공적으로 성형성 확보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간과는 하는 게 설계를 하고 제품 만들면 끝인 줄 아시는데 규격이나 각종 인증들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시제품이 다 뽑혔다 그랬죠? 그러면 빨리 이제 제품을 찍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재질 변경이에요. 근데 재질을 변경하게 되면 성형성이 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메가파스칼로 찍었는데 얘가 찢겨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공정 프로세스를 변경하지 않고 소재만 바꾸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소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선입견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하이엔드급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 처음부터 계속 잘 써오던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아야 자유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굳이 그렇게까지 선택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형해석 프로그램은 데이터 세팅이 많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스탬팩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직관적으로 클릭 몇 번으로도 쉽게 설정을 하고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비전공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 경험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비전공자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가 맞냐 틀리냐라는 이제 검증에 대한 건 안 되는 거죠. 완전 초보자가 바로 결과를 내는 건 어렵겠지만 충분히 사용하신 전문가 입장에서는 교육 한 2시간, 3시간이면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저희 이소 시스템에서 충분한 기술 지원 그리고 백업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비전문가도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산업군에 있는 전문가여도 케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해석 시뮬레이션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값어치를 충분히 뽑아내느냐 아니면 사놓고 그냥 버려지느냐에 갈리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에서 사야 되는 거죠.